여튼 일단 결론은 그래서 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CBDC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셨죠. 그러니까 암호 자산 시장과요 CBDC의 차이는요 이미 결론이 났죠. 암호 자산은 이제 투자 수단의 자산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 신용카드에 탑재되거나 뭐 도소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대신에 CBDC는 화폐죠. 그러니까 암호 자산과 상이하기 때문에 둘 다 저는 공존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지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달러가 있는데 달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종이 돈이에요. 종이 화폐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CBDC는요. 이 종이 화폐가 업그레이드된 블록체인과 바로 디지털이 결합이 된 화폐예요. 그러면 사실 화폐라는 공통점을 가진 거고 여기에 디지털을 이용한 더욱더 보안성이 강화가 된 화폐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업그레이드된 화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업그레이드된 화폐다. 이게 바로 CBDC고요. 그러면 이 CBDC가 만약에 종이돈이 다 없어져요. 종이돈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종이돈이 다 없어지게 되면 만약에 CBDC가 생겨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대요. 지금 BIS나 이런 쪽에서 현금 없는 사이 말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CBDC가 화폐니까 자체가 그냥 개념이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온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나중에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을 매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화폐라는 거죠.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면 암호자산이 CBDC가 나온다고 망한가요?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블록체인이 망할까요? 그러면 뭐 인터넷도 나오지 말아야죠. 그냥 가격이 하락할 때 때마침 타이밍에 맞춰서 내리는 악재거나 세력이 일부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핵심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하고 기존의 모든 달러 이런 것들이 부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또는 이게 리붓이 돼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존에 있던 거를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버리면요. 다시 똑같이 뭐 금융 시스템을 금리를 적용하고 단지 그냥 CBC 뭐 환율을 적용하거나 거기다가 CBC랑 같이 뭐 석유랑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근본이제로 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CBC고요. 앞으로 CBC가 정말 상용화가 되면 우리는 종이돈보다는요 이 CBDC라는 화폐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만요. 말하기도 짱남 그게 어떤 분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서로 싸우시는 거면 일단 잠깐 댓글 삭제해주세요. 운영자분. 자, CBC까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고, 이야기가 길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토론 중이셨구나. 두 번째. 질문이 너무 냉정해. 제안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제안 어떻게 풀지? 좀 있으면 풀리실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요. ETF 관련이에요. ETF와 관련돼서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흐름이 유사하면. 왜? 그냥 저 지하 바닥에 코인을 과연 ETF가 승인해 줄까요? ETF를 승인하려면요. 어느 정도 자산 규모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의 심리와
수요와 공급 법칙을 분석을 하고 이 시장이 온전하게 통제가 될 수 있는가를 관리를 할 거예요. 그 시점이 아마 FATF 규제가 이루어진 뒤 어느 정도 발판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ETF가 오히려 등장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근데 이 비트코인 ETF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ETF가 되면요. ETF에 대해서 제가 장점, 금 ETF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더욱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시장에서 더욱더 강력한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현물 기반의 금이 있다면 또 다른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 제2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영주님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제2의 비트코인이 나와서 탈비트가 돼서 탈비트 될 수도 있겠죠. 혼자 투더문. 그러면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만약에 비트가 올락을 하면요, 도미넌스 절대 까는 거 아닙니다. 혼동되지 마시라고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내가 투자한 코인만 간다고 보지 마세요. 그러면 투자하시는데요, 나중에는 존버해서 그게 성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요, 큰 시야보다 아무리 몇 년을 매매를 하셔도요, 좁은 시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항상 열린 시야를 보셔야 돼요. 열린 시야로. 왜?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변동성이 크다. 그럼 어떤 코인이 상폐가 되고 어떤 코인이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전에 17년도에 메이저 코인 레벨도 순위도 바뀌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비트가 첫 번째 ETF 승인이 나요, 만약에. 그러면 시장에 이 ETF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요. 금, ETF, 기관 자금 들어와 있잖아요. 유치. 그럼 오히려 영원 가기보다, 망하기보다, 하락하기보다 굳건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보다 더 1위에 더 등극이 되겠죠. 그 두 번째, 주식에서 주식이나 비트가 아니라 메이저인 그 테마주를 제외하고 메이저인 섹터, 그런 주가들은요, 그 메이저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면 물론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나는 시장이 올 거예요. 디커플링 나는 코인도 올 겁니다. 하지만 비트가 만약 ETF가 되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1위로서 등재를 하면서 시총도 수많은 코인들이 망하고 수많은 코인들이 성장을 하겠지만 더욱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알트는 오히려 은에 대한, 지금 금과 은은처럼 디지털, 금 그리고 디지털 은처럼 될 수 있어요. 대신에 XRP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트론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등. 그런 메이저가 지금처럼 똑같이 수요도 유지하면 가격은 더 우상향하겠죠. 지금 당장 비트가 망하길 보다 비트도 같이 성장을 하고 다른 메이저도 가격이 오르고 서로 성장을 하면서 발판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사실 비트 ETF 되는 게 이더나 리플한테 더 좋아요. 왜? 시장에 시총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부정한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대중들은 당연히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국가 어디 연금에서 비트코인 자금 ETF에 들어와. 이런 기사 떠봐요. 그럼 투자 안 할까요? 네. 그럼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더를 하시던 XRP를 하시던 뭐 하나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더 이상. 뭐 나중에 똑같이 말씀드릴 분들은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히려 첫 번째, 제2의 비트코인처럼 상승할 코인은 많아요. 많아 보여요. 몇 가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탈비트라기보다는 아예 비트가 굳건히 유지하면 오히려 디커플링은 날 수 있지만, 있거나 진짜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탈비트 가격처럼. 하지만 비트를 부정하면서 보면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흐름 대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 제가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지만요, 비트코인을 부정하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무시하면서, 저 비트 옹호론자는 아니에요. 다 리플 진짜 좋아하고 이더리움도 좋아하고 하는데, 무시하면서 진짜 감각적인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비트 망한다 하고 그냥 다른 특정 코인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점 옛날에 사신 분들 말고요, 최근에 뭐 이익률을 많이 보신 분들, 단타 제외 존버하신 분들 중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들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고정관념이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 말리진 않지만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미리 잡아두셔야지 이 시장이 커질 때, 우상향할 때 더 먹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탈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과 약간 MSG적인 거, 그나마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열어두는 게,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시야를 넓혀가면서 더 많이 돈 벌어야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 말에, 그러니까 비트에 대한 관점부터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함축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계속해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추천 꾹꾹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유튜버 주적 캐릭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